셜록 홈즈를 보면은 사건 현장에 가서 그저 한번 빙 둘러볼 뿐인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사건의 실마리를 닦고 챕니다. 물론 그것은 내공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내공 부분을 제외하면 그때의 그러한 신속함, 이것은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부자연스럽다,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의 그 현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것이 뉴스거리가 아닌데 보도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굳이 왜 이런 것을 보도할까?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것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하고 그의 수족들이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하여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길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석고 대죄를 했던 2019년 11월 22일 우리 언론에서는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던 적이 있다 하는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참 지난 것인데 바로 그 A씨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것을 제기한 것, 그것이 그 발단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원고이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피고인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아닌 것이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씨였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답변서, 이렇게 그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내는 것, 그것이 답변서가 되겠죠.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언론에 그때 제출한 답변서 서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서면을 들여다보면 피고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대통령 가로 닫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물론 다 필사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워드 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서명날인 하죠. 그 부분에도 똑같이 워드를 친 그런 글자로 피고 문재인 이렇게 쓰여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도장 인자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도장이 문재인 씨가 아니고 김정숙 씨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런 것을 이번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이것을 공문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의 그 명의로 작성된 문건, 그래서 공문서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공문서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김정숙 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됐다. 그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작성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도장을
누가 찍은 것이냐, 조국 씨가 찍은 것이냐, 아니면 김정숙 씨가 찍은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죠. 그런데 이 도장을 찍든지 글을 쓰든지 거기에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김 여사 본인이 찍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남이 김 여사 도장을 가져다 찍었다 하면 관계가 참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문서에 민간인이 날인을 했다, 그러면 이 문건은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것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것을 찍었다 하면은 당연히 날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효과는 어떤 것일까?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안 낸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2018년 10월에 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게 되죠. 무효인 답변서를 냈으면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아질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됐다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답변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원고 A의 청구가 너무나 부당해서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감안한 청구 기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혹시 일반 국민인 피고일 때는 이 경우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피고가 불이익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인 피고인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다르게 취급을 해 주었던 것인가? 이것은 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그 원고였던 A씨,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타입이었다. 그러니까 좀 근성이 있는 인물처럼 보였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번 뉴스에서 하도 여러 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형사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김미경 법무행정관이 그때 조사에 응해서 진술을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김미경 씨에 대해서는 그는 조국 씨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인물로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진술 내용을 보면은 조선일보 11월 22일자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내부 결재라고 한다면은 조국의 결재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진술 내용,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형, 그 도장 찍힌 그 흔적,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도장은 업무상 그 착오로 날인이 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문서 위조 혐의 없음의 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좀 그 집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A씨가 2019년 7월에 이르러 조국과 김미경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또다시 이제 민사로 간 것이죠. 2019년 9월에 법원은 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때 그 안성준 부장판사의 이야기가 이제 요번에 보도가 됐는데, 그가 이야기한 것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공문서에 피고 문재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김정숙 씨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맞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이런 답변서를 내면서 남편 그 김 씨의 그 이름 옆에 부인 박 씨의 도장을 찍어서 내게 되면 그것을 효과를 인정해 줄 것인가? 경험상 아마도 이것은 다시 제대로 해와라 하는 과정만큼은 분명히 거치지 않았을까. 그냥 그대로 이것은 잘못 찍은 것이다 하고 바로 찍지도 않고 그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 부장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 별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틀렸다, 기각한다 하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밖에, 아주 그 요식적인 내용밖에는 안 들어있는 그것인데, 답변 내용을 보고서 이게 문재인 씨가 한 것이라는 그런 게 특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똑같은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인들이 다 쓰는 아주 그냥 양식화된 문구인데, 그걸 보니까 이게 문재인 씨 본인이 쓴 게 맞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든 답변 내용과 사건 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의문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준 부장판사는 통상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증명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도된 사진을 보면은 잡힐 부분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문서라고 하면서 도장까지, 민간인, 그것도 뭐 그냥 남편이 하니까 아내가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공무원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민간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앞에 예를 든 우리 국민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것보다는 흠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민간인 또 제3자인 김 여사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이런 답변서가 유효하고 게다가 적법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법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누구나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할 것인가? 남편이 공무원일 때 아내의 도장을 찍어서 내면 그것이 그냥 유효하고 적법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주먹구구인가? 질문을 해야 하겠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해온 예가 있고 이것이 통예가 됐다면 그것을 밝혀라. 그럼 이제 국민들도 대충 그렇게 찍겠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면 법원은 이런 사실을 고지하라.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실수로 있었다 이게 아니고 부장판사가 나서서 이것은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입장이다. 그럼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효력을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유효하고 적법하게 취급하겠다. 이것을 법원이 확인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공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사적인 아내 그들의 관계 이런 것을 특별히 법 위에 둬서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안성준 부장판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재를 한 이들은 조국이나 김미경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물론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앞에서 그 공문서 위조 부분도 역시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뭐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성 요건 자체에서 사실은 좀 다르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김정숙 여사가 형사 고소를 당했죠. 이것은 공적인 일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공문서가 효력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해가 없다고 하는 안성준 부장판사의 이야기는 의문이 아주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번에는 앞에는 문재인 씨,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보궐 대통령의 부인, 그 민간인을 특별 대우를 하고 이번에는 조국이라고 하는 공무원, 그리고 김미경이라는 공무원을 특별 대우한 것인가? 이렇게 공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대뜸 헌법 위반이다 하는 큰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자, 이것은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어째서 김 여사 도장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것을 찍었다는 말인가? 민정수석실에서 찍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우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우선은 문재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관저에 가서 그 가지고 가서 집에서 김정숙 씨가 착각해서 자기 도장을 찍었는가. 그런데 이것은 김미경 씨의 증언으로 뒤집혔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혹시 김 여사의 도장이 어떤 이유로 대통령 사무실, 집무실에 있게 됐는데 이 도장을 찍는 공무원이 한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것도 못 읽는다고 하면 바보여서 일해야 되겠죠. 대통령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래서 찍었는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말로는 행정관이 했다 그러고 있죠. 비서동에서 했다. 그러면 관저에 이것을 가져가서 찍은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김정숙 씨의 도장이 왜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거냐. 법원에서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아닌 김정숙 씨, 그의 도장이 왜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소에 있는가? 혹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김정숙 씨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가? 혹시 영부인으로서의 직책을 준다든지 사무실을 준다든지 혹시 영빈관의 그 만찬 비용 결제를 김정숙 씨가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던가 하는 이런 정도의 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위법행위가 될 것이고, 또는 그 또한 바보여서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위법행위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공문서 위조다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정농단이다 하는 의문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결론은 이 모든 의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은 이런 뜻이 됩니다. 바보는 처벌할 수 없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